안녕하십니까, 꿀입니다. 아카데미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. 저번에 5강 때 그 솔로몬의 이야기 좀 하다가 끊겼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이어지는 건 아니었어요.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뭐였죠? This too shall pass away.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이따가 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좀 꿀이가 얘기할 거는 이제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요즘에 이제 부산이 많이 뜨겁고 저번에 5강에서는 제가 이제 계약을 하면 이제 어떤 그 중간업자들처럼 하지 말고 본업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?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이편이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부동산 시세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도대체 저 궁금하잖아요. 왜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지, 어디가 올라가는지, 그리고 막 이 불이 붙지 않습니까? 부동산이. 그러면은 막 불이 붙으면 막 내 가슴도 뜨겁고 막 움직여지고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사게 되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지 어떤 거에 대해서 됐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.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은 말은 먼저 그 얘기부터 할까요? 우리가 보통 이제 샤넬 그때 그 한 회장님이 프랑스 그 여자들 그 드는 백 있지 않습니까? 샤넬 백을 만드는 회장님이 그때 한국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. 결국은 우리 샤넬백은 누구나 한 개씩은 다 들게 될 거야. 제가 그때 그 뉴스를 봤을 때 좀 어이가 없었어요. 아니, 안 들면 그만이지. 어떻게 저 비싼 막 500, 600만 원짜리 된 백을 전 국민이라고 하는 모든 여자들이 하나씩은 다 구매하게 될 거야.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? 좀 건방진 건 아닌지.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참 의아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어떤 경제를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와 같더라. 그렇다. 이해가 됐습니다. 사람의 심리를 알고 있는 기업이었어요. 이 샤넬이라고 하는 거.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제조업 중심보다 이런 이제 플랫폼이 바뀌지 않습니까? 거기에 핵심은 사실은 사람이 있습니다.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사람의 어떤 그 대중심리 그리고 그 규칙적인 그거를 파악하는 기업은 승승장구할 겁니다. 제가 우리나라 그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있죠. 그 삼성그룹이 대단한 그룹 같은데 뭐 IT로서 뭐 세계 1위 아닙니까?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가 최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삼성전자가 있기 전엔 삼성화재, 삼성생명 그런 어떤 보험에서 삼성이 사실은 더 시작을 했고 그런 어떤 데이터 그거를 삼성은 강력하게 갖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병철 회장이 그 삼성이라는 어떤 그 별자리에서 그 고객이나 어떤 철학 그런 걸 뽑아냈지 않습니까? 그것이 있기에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는 겁니다. 삼성이라는 그룹은 그렇게 굉장히 그런 거를 좀 사람들의 심리나 그 행동, 그 다음에 추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까지 하는 예측을 굉장히 잘하는 집단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삼성이라는 그룹은 좀 그렇게 좀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고 한국의 정말 대표 기업으로서 잘 나가리라고 봐요. 시대 흐름하고 맞거든요. 다만 저는 이제 잠깐 주식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많이 이제 몰려갔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꾸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. 제가 이 꾸리 동네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 한계를 느낀다고 말씀을 먼저 고백을 드릴게요. 모두가 부자로 만들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. 그거는 불가능하고요. 옛날에 그 마오쩌둥, 그 다음에 스탈린, 그 다음에 뭐 그런 공산주의 그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부자가 되게 하자 했지만 그 실패로 돌아갔습니다.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. 그냥 그 하나 그 국민들의 삶이 한 레벨업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 절대적 빈곤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게 하겠지만 상대적 빈곤 모두가 마음적으로 평등하게 그 잘 살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나 어떤 종교적 힘을 빌리지 않고는 그런 상대적 빈곤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. 어떤 그 경제적으로 있어서의 절대적 빈곤은 어느 정도 풀 수 있지만 상대적 빈곤을 경제 행위로서 어떤 경제를 잘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상대적 만족을 경제만 가지고 물질만 가지고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. 그거를 좀 풀 수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
그 다음에 석가모니 뭐 이런 좀 선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그 하늘의 어떤 그 떡이라고 하죠. 오병이어에 대한 떡이 바로 그거거든요. 상대적 빈곤을 박탈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떡이었습니다. 어떤 물질적으로 막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왕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왕들은 그래도 백성들, 국민들 굶주리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제가 오늘 샤넬 얘기를 했고요. 중심지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리고 사람은 변화한다는 것, 그런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. 먼저 여기 봅시다. 자, 이 부자의 원리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. 막 이게 뜨거워요. 아, 불 붙었네.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? 요즘에 뭐 청주가 뜨겁죠. 뭐 옛날에 뭐 대전도 뜨거웠습니다. 그다음에 지금 뭐 창원, 뭐 거제도 막 뜨겁다고 하네요. 막 전국이 막 뜨거워요. 막 파라산 같이 올라오지요. 이렇게 중심지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분들이 막 뜨겁습니다.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함영동이 뜨거워지니까 여기 있던 뭐 지인구가 집값이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했죠.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와 같이 부자가 되면은 그 아파트를 얘기하면 이렇게 이전을 하지요. 그리고 여기는 좀 올라갔을 때 좀 이제 막 좀 판 사람도 있고 뭐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결국은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승전 강이에요. 강. 이 강은 강남이라는 아파트인데 왜 자꾸 이 기승전 강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부자가 되면 이 사실은 이 부자들 중심지에 있는 부자들은 여기 불 붙은 데 안 갑니다.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많이 올랐네. 오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기서 바깥에서 막 불이 붙었어요. 그러면 이게 부산 안으로 들어오고 부산의 안은 뭐 지금 누가 말해도 뭐 해운대 중심으로 한 뭐 해수남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? 바다를 끼고 있는 해수남 쪽으로 돈은 오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진짜 부자들은요 안 움직여요. 그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. 오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원리를 가장 얘기하면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오르면 전국에 있는 그 부자들은 이제 강남으로 갑니다. 이 돈. 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대한민국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죠. 고3 애들. 부산에도 공부 전교 1등 하는 그리고 광주, 대전, 울산, 창원 다 있을 겁니다. 그런 애들이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? 서울대학교로 가더라는 거예요. 그 공부 잘했고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부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서울로 가더라는 거예요. 서울로. 그러면서 보면은 봅시다. 그 서울대학교가 한 게 뭐가 있어요? 없잖아요. 오즈의 마법사랑 같은 거예요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우리 부산에서 다 키운 인재들이 공부 잘하니까 서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. 이게 부자 원리예요.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. 이거 돈 벌고 막 뜨거워요. 결국은 중심으로 오더라는 거예요. 다. 그래서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요. 저기 3기 신도시가 뜨겁다 그래서 거기 막 안 갑니다. 제가 알기로는 위례 신도시 정도 잠깐 들어갔다 나왔을 정도? 그리고 이들은 용인이 뜨거울 때, 평택이 뜨거울 때 절대로 안 갔습니다. 강남을 벗어난 사람들, 강남집을 팔고 용인을 갔고 수지를 가고 죽전을 갔던 사람들 좀 많이 손해봤죠. 그리고 강남으로 결국은 오더라는 거예요. 이걸 내가 강남에 있는 그 부동산에서 그때 들은 거예요. 어디요? 도곡동에 있는 부동산 소장이 그러더라고요. 여기가 중심인데 뭐 지금은 당장 조금 그래도 지들이 돈 벌면 오겠지 이런 거거든요. 아까 샤넬백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. 우리가 막 돈이 없고 그럴 때 누가 샤넬백 갖고 다니면 뭐라 그럽니다. 저 된장이요. 저게 인간이야. 왜 저 돈도 없는 것이 저렇게 잘난 척해 막 욕을 하는데 막상 자기가 돈이 있으면 그 샤넬백을 사더라는 거예요. 샤넬 회장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.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.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은 그 심리가 이 집에도 그대로 투영이 돼요. 왜냐하면 집은 상품 아닙니까? 그래서 봅시다. 공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사람은 건강도 그래요. 아유 부산에도 병원이 있어요. 뭐 백병원도 있고요. 부산대병원도 있는데 서울로 돈 가지고 올라갑니다. 교육, 의료, 뭐 직장, 금융 이게 다 중심 아닙니까?
부산이 뭐가 있겠습니까? 부산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. 부산이 서울보다 밀리는 건 없어요. 뭐 고등학교 뭐 서울 애들만 공부 잘합니까? 문제가 뭐예요? 부산의 약점이. 이 지방의 약점이 뭐냐면 유출이 된다는 거예요. 공부 잘하는 애들이. 인제가면 전교 1, 2등 하는 애들 다 올라가니까 되겠습니까? 그 다음에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어디 갈까요? 부산대 가죠, 부산대. 부산대가 그나마 지역의 중심이니까. 근데 이 부산대가 아주 잘못을 많이 했어요. 전에 뭐 이상한 총장 뽑아가지고 부산대학교가 재정이 박살나는 바람에 막 다른 대학교들 막 지금 지금 연대 같은 경우에도 막 송도에다가 캠퍼스 짓고 막 해가지고 국제화 만들고 있는데 이거 지금 국제화에 굉장히 밀려버리는 그 역할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건 부산이 참 문제가 있었어요. 어쨌든 집값 자체가 이렇습니다. 여기에 막 뜨거울 때 막 사람들 막 달려드는데 뭐 했냐고요? 왜 뜨거울 때 가냐고요? 차가울 때 가야죠. 차가울 때 가야 됩니다. 뜨거울 때는요 이미 누가 다 샀어요. 아니 뭐 아파트 얼마 전에 미분양이 200개가 났던 건데 이게 갑자기 없어졌고 뭐 피가 5천만 올랐다. 어유 이거 미리 산 사람들은 떼부자 된 거죠. 얼마나 부자 됐어요. 제가 이제 우리 동네가 시즌 1은 얘기하지 맙시다. 뭐 시즌 1은 뭐 서울에 올라가고 다 우리 부자 돼갖고 지금 됐지 않습니까? 시즌 2만 한번 봅시다. 작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? 시즌 2를 부산에서 합니다. 할 때 막 의아했어요. 왜 맨날 서울 하던 애가 왜 갑자기 시즌 2를 부산에서 해? 부산 그때 어땠어요? 재작년 말이 피크를 찍고 꼭지가 그랬죠. 뿌리가 그랬죠. 이거 팔아야 된다고. 쭉 떨어졌어요. 한 6월 달쯤인가? 뿌리가 보면 이거 바닥입니다. 이거 사십시오. 아무도 안 샀습니다. 이게 대표는 이편한 이시공 그때 분양권 막 죽주비하고 레미안 어반파크 죽주비 할 때 뿌리가 뭐라겠어요. 나는 1등하고 2등을 최고로 분양권 투자로 본다 이때 다 사라. 아무도 안 사니까 막 사라. 죽주비 얼마나 좋아요. 근데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또 분양권에 또 이미 막 몰려요. 올해는 분양권이 아니에요. 모든 사람이 분양권에 몰려있는데 무슨 분양권이에요? 되겠어요? 올해는 갭투자였어요. 올 초부터 다 갭투자를 했어요.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꿀똥지기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너무너무 힘들죠. 집을 8개나 샀어요. 8개. 작년부터. 애가 얼굴이 막 피골이 상접이 됩니다. 막 영끌하고 다 샀어요. 내가 그랬어요. 미안하다. 많이 힘들지. 원래 고3 애들 그렇잖아요. 공부 막 수능 몰렸을 때 막 몰리잖아요. 이게 타임이 있어요. 우리는 왕창 사서 왕창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. 적립식 매수를 합니다. 적립식 매수. 그 다음에 적립식 매도를 할 거예요. 한번 해보세요. 부산에 이제 불장이 올 거예요. 제가 5강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. 화폐가 막 늘어나니까 이 돈의 힘으로 올라갈 거예요. 막 올라가는데 우리는 어떨 거냐 이거죠. 작년에 샀던 사람들은 이제 올해 이제 올라가고 면 내년쯤부터는 세금 계산 다 하고 한 일반과세 다 되지 않습니까? 그럼 팔면 되지. 팔아야 되지 않아요? 어떻게 맨날 사요? 파는 겁니다. 팔고 또 사는 건데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적립식 매수, 적립식 매도죠. 투자자라고 할지라도. 그리고 뭘 뜨거울 때 여기 들어가요? 후회해야 돼요. 나는 저렇게 뜨겁기 전에 왜 못 샀을까?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청주 여기 우리 전에 공투했던 사람들 들어가는데 이제 팔 거거든요. 팔고 그러거든요. 인천 막 뜨겁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 뜨거우면 어디로 가야 되냐? 왜 뜨거운 데로 가냐는 거죠. 왜 뜨거운 데로 가냐는 거죠. 조용한 결국 이들이 몰려올 곳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. 그게 투자야. 기본이고 시기입니다. 그거를 알아야 돼요. 그냥 무조건 우르르 간다고 해서 돈 다 버는 거 아니잖아요. 어떻게 할 건데요? 물리면. 주식은요. 반토막 나고 손절 치면 돼요. 이런 데는 물리면 10년 갑니다. 그러니까 불안불안하죠. 주식도 제가 오래 몰했어요. 저 코스닥 올해 1월 떨어질 때부터 제가 그랬죠. 저 코스닥 투자 많이 했는데 불안불안했어요. 5월 초에 다 던지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. 사람은 알고 있어요. 불안한 걸 싫어해요. 주식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삼성전자 투자하니까 지금도 주식 까보세요. 전문가들이 10,000명도 넘어요. 막 여기가 최고라 그래요. 근데 그런 테마주가 일어나기 전에 잡든지 왜 뜨거울 때 잡냐는 거예요 항상. 그리고 왜 징징거리냐고요. 그리고 주린이 불린이 이런 얘기 하지 마요. 그게 자랑이에요 어린이가.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.
부자는요 외로워요. 누구는 얘기해요. 아, 꾸리님 뭐 하나 해주십시오. 뭐 하나 해주십시오. 꾸리님 따라가고 싶어요. 저는 혼자 다녀요. 이유가요. 이렇게 막 와르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가지고 어느 아파트 지역 해봤자 물건 뭐 5개에서 10개밖에 없어요. 나 하나 사고, 우리 조카 하나 주고, 누구 하나 몇 개 남지도 않아요. 이걸 누굴 주냐고요. 이거를 갖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거든요. 조용히 있어라. 우리 다 잡을 동안, 천천히 잡을 동안. 왜 자꾸 전화하고 뭐 같이 가는 사람이 안 해요. 예의도 없어요. 막 들쑤셔 놓는 거밖에 덜겠어요. 이 정부 이거. 그럼 자기가 찾던가. 부산에 있다고 아닙니까? 제가 이번에 부산에서 마른 자는 게 해운대예요. 저는 해운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. 왜? 없어요 물건 많이. 조용조용히 잡는데 아주 가격도 안 깎이네 이제. 거의 이제 매수는 다 온 것 같다. 나는 이제 우리는 이제 8월 때면은 뜨거운 불장이 될 건데 이때부터는 뭐 그냥 천천히 장이나 보고 뭐 이제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?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작년부터 저를 따라서 많이 샀던 사람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래도 다시 다 그 와이프한테도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칭찬 듣고 효자 소리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. 바로 이런 시세 원리를 분명히 알아요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. 저평가된 거를 좀 좋은 물건을 사는 것.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. 뭐 불장 이런 데 막 들어간 거 들어가면요.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나올 수 있으면 들어가세요. 그럴까요? 빨리 나올 수 있다면. 이거 돈 버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뭐라고는 못해요.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가 뭐 계금주공이나 뭐 이런 거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. 사라. 지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. 적은 돈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. 중심지 들어가는 건 돈이 많다. 근데 5천, 6천 가지고도 충분히 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. 없는 게 아니에요. 중심지를 한번 찾아보고 또 움직여 보세요. 그리고 본인이 탐구해 보세요. 우르르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답 없죠. 그 사람 이게 경쟁 사회 아닙니까?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거를 다 노하우를 알려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한테도 오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. 그냥 좀 정말 피로하고 그런 사람들. 제가 이 방송을 드리지만 저는 제 주변에 우리 꿀동에 있는 사람들 저한테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와서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. 하나씩은 다 해드렸습니다. 2개, 3개 막은 아니지만 그리고 본인이 안 했지만 제가 해드렸어요. 제가 옛날에 그 한 분인가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. 닭집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숯불 바베큐 막 굽고 막 힘드신 분이에요. 그분이 막 했을 때 그 마음이 동해서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그때 그 서울에 있는 흑석동에 있는 롯데캐슬 그 아파트를 제가 사시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. 그때 꿀동에서는 일단 동대문 쪽에 꾸리님이 많이 얘기해서 그 동대문 미드카운티가 인기가 많은데 왜 흑석을 또 이렇게 좀 하시나요? 그랬어요. 그때는 또 흑석이 또 조용할 때 아닙니까? 그때 피가 한 3천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그때 분양가가 5억 7천이었고 피 한 3천 주면 한 6억이면 샀겠죠? 그때 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이 안 샀어요.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전화를 막 했더니 미안해서 전화를 안 했어요. 제가 문자도 많이 보냈어요. 인간관계가 꼭 이거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거를 알아놓고 또 연락까지 끊으시는지 괜찮으니까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 연락하고 삽시다. 되게 고생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다 해줬어요. 이거 지금 한 13억 가는 것 같은데 그죠? 근데 서울 거 다 이렇게 올랐거든요. 저하고 있으면 문제가 뭐였냐면 서울 거 판 사람은 저 얼굴 잘 못 볼 거예요. 뭐 세금 50%나 내면서 뭐 6억 벌으면은 뭐 3억을 뭐 세금을 내면은 아이고 막 이게 좀 성향차 10년 묶어라. 제가 재작년에 무조건 얘기했죠. 서울 거 다 묶어라 세금으로. 이 이상 투자는 없다. 왜냐면 전 중개업자가 아니거든요. 중개업자들은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 좋은데 저는 뭐 했어요? 그냥 하나 사면은 좋은 우량주는 중심주는 꼭 가지고 가라 이거였어요. 그리고 아닌 거 자극게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. 자기 핵심 자산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서울에 이런 거 저도 서울 거 다 묶었어요. 왜냐면 세금밖에 없거든요. 메리트가.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. 참 이분들 아쉬워요. 제가 그리고 다 기억해갖고 연희 그 프루지오 같은 경우도 전화 다 드렸었거든요. 어떤 분들은 다 했지만 어떤 분들은 뭐가 그렇게 똑똑하신지 따져보고 뭐하고 막 그래. 근데 내가 보면은 그렇게 똑똑한 거 좋은 거 없어요.
석가모니하고 예수님하고 아유 똑똑한 분들 천지예요. 세상에 부자도 너무너무 많아요. 딱 보면 흐름이라는 걸 보고 아 이때쯤 역시 부자라고 하는 건 상위 10%밖에 없으면 10명이 우르르 다니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이 혼자 이렇게 싹 다녀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나는 찍고 나서 본업으로 돌아가시라니까요.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부산에 아마 장이 좀 세게 뜨겁게 올 것 같아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움직이십시오. 움직이시고 아직 8월이 되지 않고 본격적으로 자금이 오지 않았습니다. 제가 이번 강의 때 그랬던 것 같아요. 2월 달에 그랬죠. 멈춰 있어라. 움직이지 마라. 흔들리지 마라.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거예요. 지금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, 제가 말한 2300포인트가 부동산으로 자금이 넘어올 거고 지금 되게 세게 가고 있고 미국 다우도 지금 27500. 도대체 코로나가 뭔지 달라진 건 없죠.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. 어마어마한 자금이 내려왔고 금리가 거의 0포인트대로 떨어진 거예요. 아마 트럼프의 지지율도 곧 반등할 겁니다. 저는 이제 트럼프가 그 대선에서 그 당선할 거로 예측하고 있고요. 저는 이제 이 편안이나 이런 거에서 검증을 받습니다. 미리 이미 논 걸 가지고 해석하는 건 의미 없어요. 뭐 불장 이거 지금 불난 거 자꾸 해석해서 뭐 해서 뭐 하려고. 불나기 전에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조용할 때. 우리를 만나러 오세요. 특히 누구나 반드시 약속 하나 지킬 겁니다. 아카데미 회원은요. 제가 뭔 특혜가 아니라 제가 제 거 사는 것만큼 같이 고민해 봅시다. 돈이 있든 없든 아카데미 회원들에게는 많은 건 아니고요. 딱 한 개의 아파트를 실전으로 본인이 사겠지만 그걸 같이 공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그게 아카데미 회원의 뭐 특권이나 특징일 거예요. 제가 그 아카데미 학교장 아니겠습니까? 학생들도 뭐 부자 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. 저는 부자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. 바로 이러합니다. 제가 지금 혁신에 살고 있는데 옛날 혁신 여기가 막 아파트가 막 어쩌고 막 언론에 막 나오고 막 난리가 쳤습니다 여기가.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때 언론 안 좋다고 했는데 막 오는 거예요. 혁신. 근데 내가 그랬어요. 왜 왔대요 여기요?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언론에서 하도 시끄럽게 구는데 혁신 여기가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? 그래서 한번 와봤다고 합니다. 와가지고는 근데 이 아파트 그렇게 욕을 막 하다더니 다 사대요. 욕 먹는 아파트들 많이 있잖아요. 우리 뭐 레전드도 욕 되게 먹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. 근데 그 욕을 먹는다는 건 아까 샤넬 가방처럼 같은 거예요. 막 욕을 하는데 이 된장녀라고 막 욕을 하는데 나중에 돈이 생기면 이사 가고 싶다는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죠. 제가 그래서 그런 거 썼지 않습니까? These two shall pass away.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솔로몬의 말인데 모든 어떤 상황은 어려움은 고난은 이 또한 지나가립니다. 뿌리가 솔로몬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말을 하나 더 나면 This too shall like that. 이 또한 그러하리라.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.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, 중심지로 가고 싶은 마음, 불안한 마음. 사실 수익률 같은 경우 우리 막 코스닥 잡주 테마주 좋잖아요. 아니 그렇게 막 불장 떠보면은 까보세요. 핸드폰 열어보면요. 오늘도 코스닥에 막 상한가 치는 종목들 많아요. 들어가기가 어떻다? 불안하다. 사람은 불안한 걸 싫어합니다. 결국은 종국에는 안정적인 데로 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나이가 먹고 더 힘들고 그럴수록 놓친 애들이 자연으로 갈 것 같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온다? 도시로 온다는 거예요. 도시에 있는 집, 쾌적하고 나를 보호하는 집. 단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걸 잘 못 살 뿐이지요. 근데 돈만 있으면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백을 메고 싶고 좋은 학교로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제 시즌2가 부산에서 2라운드가 곧 시작이 됩니다. 8월에는요. 6월 지금은 이미
전문가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부산에서 장이 시작됐구나를 알고 있지만 8월이 되면 일반인도 알게 될 겁니다. 일반인이 안다면은 이게 뭘까요? 예, 이거는 바로 눈에 보이게끔 매수가 붙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미리 투자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한 내년쯤인 것 같아요. 아니 무슨 8월 됐다고 매수세가 왔다고 바로 파는 거 아니잖아요. 이제 수익이 올라가는 중이니까 이 수익이 언제까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 내년 때쯤에 좀 팝시다. 그리고 올라갈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. 계집도 다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변두리에 있던 거, 안 좋았던 것들, 팔고 싶었던 것들, 욕심내지 마시고, 손절할 때 팔고,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기의 자금이나 모든 거를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즌 3, 아마 4, 뭐 계속 가겠죠. 그리고 부처님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. 제가 이제 그 큰 스님한테, 서남사 큰 스님한테 그 법명을 받았어요. 이름이 법등입니다. 그 부처님 얘기하신 자등등 법등등에서의 그 법등이라고 좀 얘기하셨네요. 초파일날 제가 그 법문을 이렇게 좀 법명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서남사 큰 스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. 우리한테 집을 갖다가 그 선택을 받았거나 예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공양미 하나 정도로 준비해 놓으세요. 그리고 서남사에다가 그 쌀을 꾸리동네라고 쓰시고 본인 이름 쓰시고 소원 쓰시고 그리고 뭐 집 어디 샀습니다. 집 사고 났으니까 이제 사실 이제 좀 부처님의 가피가 필요하지 않겠어요. 집값이 또 올라가야 되니까. 부산이 또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노력을 해도 요만큼의 또 우리 또 그 가피가 필요하거든요. 운이 필요하거든요.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좀 합장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당에 가셔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. 우리 좀 작잖아요. 뭐 인간이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이 있겠어요. 그냥 돈 좀 더 벌어서 서민들이 우리가 상류층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중층 중에 상층 정도 되는 거니까 그 돈 뭐 내 혼자 쓰겠습니까?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쓰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자기 이름 쓰시고 소원지 쓰시고 그리고 이렇게 남한테 베푸세요. 베풀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약점이 뭐냐면 그 너무 자기만 생각해서 넓이 못 보거든요. 널리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멀리 봐야지만 아까 같이 차가운 곳이 보여요. 뜨거운 곳은요 이미 누가 다 본 거, 보여지는 것 이거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참 역설적으로 그래야 보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투자한 사람이 정말 부자가 돼요. 서울 막 뜨거워졌을 때 올라가가지고 어쩌자고요. 제가 그때 올라가서 흑석 올라가 나니까 그 청와대 그 대변인인가요? 2년 후에 오더라고요. 제가 그래도 그랬잖아요. 봐 오잖아. 이거거든요. 오잖아. 그러니까 6억짜리가 13억이 되잖아. 여기만 그랬나요? 왕십리는요. 왕십리도 뭐 4억 2천짜리가 뭐 11억 가죠. 마곡은요. 5억 7천짜리가 15억 가죠. 저는 뭐 서울 가면은 칭찬 많이 듣습니다. 대접도 좋아요. 그 이유가 뭐 다른 거겠습니까? 집값이 올라가서 대접을 받고 그래도 막 꾸리꾸리 그러는 거지.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다른 건 있나요? 그리고 이런 거 어차피 제 거 아니잖아요. 이거. 나눌 수 있는 거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너무 이게 가격에 이게 사람들이 매료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하나 깨닫는데 20년 걸려요. 세상에 가격은 없습니다. 모든 상품이 가격은 존재하지 않아요. 가격은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걸 잘 깨달아 보세요.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행무상 모든 것이 변화하고 움직여진다는데 왜 자꾸 이거는 꼭 얼마야 된다는 상의 아집에 잡혀 있나요? 8월에 좀 부산장도 세게 올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나중에 서울은 더 세게 갈 거예요. 왜 그러냐? 상품 가치보다 화폐 가치가 훨씬 세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 영화 이 또한 그러하리라. 이 또한 그러하리라. 물질은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. This too shall pass away. 그렇지만 이 또한 그러하리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. 사람의 그런 마음은 그걸 알아야 부자가 된다니까요. This too shall like that. like that. 그러하리라.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
제가 다음에 7강에서 또 우리 즐겁게 만납시다. 반갑습니다.